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자발적 혼합 내용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 혼합 문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방이 큰 한 칸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방을 두 칸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수소기체 그리고 오른쪽에는 질소기체가 각각 담겨져 있고 그때의 몰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키워드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거예요. 저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일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칸막이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제거한 후에도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고 이 자발적 혼합을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발적 혼합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G라고 하는 깁스의 프리 에너지, 어떤 시스템의 깁스의 자유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의 깁스의 자유 에너지에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는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워드는 혼합물이에요. 자, 혼합물은 여기서는 지금 A와 B, 또 A, B, C, D, E 여러 가지 혼합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A와 B가 혼합되어 있으면 요 GA, 즉 A가 가지고 있는 부분 몰 깁스 에너지라고 했죠. 부분 몰 성질 중 하나인 몰당 깁스 에너지를 우리가 뮤라고 표현을 했죠. 즉 화학적 어떤 현상을, 물리적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인 화학 포텐셜의 뮤의 값으로 사용을 하고 혼합물의 전체 시스템의 G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구성 혼합물의 화학 포텐셜, 즉 J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자, 여기서는 요 뮤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혼합된 상태입니다. 혼합된 상태에서 요 뮤라고 J라고 하는 물질의 그 어떤 전체의 성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즉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상태일 때의 값에서 이만큼, 즉 이 값을 더 플러스 해주면, 즉 이 값은 분압이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분압이라는 것은 전체의 구성 물질의 전체 압력에서 그걸 100%라고 보면 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몰당, 즉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분압이 높은데 그 부분압은 항상 1바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텀은 항상 음수를 가지기 때문에 순수한 기체의 100%의 그 성능, 화학적 효력 또는 화학 포텐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의 값이 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혼합물은 혼합 전과 혼합 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그 반응이기 때문에 이 델타 G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GF는 혼합 후가 되고 GI는 혼합 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태를 하고 있습니까? 게스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 상태에서 A, B, C, D 뭐 이런 구성물로 혼합된 혼합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게스가 아닌 용액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게스입니다. 게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델타 G를 GF랑 GI를 각각 이런 뮤랑 G를 혼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델타 G, 다른 말로 혼합된 상태에서의 델타 G는 이러한 식으로 모사가 되고 여기서 결국 XA는 몰 분율이라고 했죠. 요 N은 전체의 몰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몰 분율을 우리가 전체 압력분의 요 P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체의 A라는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의 토탈, 여기가 토탈입니다. 토탈 P가 있으면 그 P에서 X가 가지고 있는 몰 분율을 곱해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체 어떤 시스템 내에서 A, B, C 등의
기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전체 ABC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 토탈 압력은 예를 들어서 원바라고 얘기를 표준 압력 원바라고 하면 이 원바를 구성하고 있는 ABC의 각각의 부분 압력은 A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B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분자의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압력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부분압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압력은 어떤 원리에서 압력이 생기는 겁니까? A라는 물질이 어떤 용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A가 벽면을 많이 두드리고 또 A가 벽면을 더 강하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즉, 한 용기 안에 A, B, C의 각각의 구성 물질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벽면을 더 자주 두드리기 때문에 그 물질의 부분압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하고, 몰 분율이라는 것은 기체의 경우 압력, 전체 압력분의 부분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서 유도했던 그 델타 혼합 G, 그러니까 델타 믹스 G는 앞에 나왔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 델타 G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일정 압력과 항상 일정 온도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이 식이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과 온도이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값이 나옵니다. 자, 이 4는 뭡니까? 여기 3몰, 1몰 전체 몰수죠. 그리고 여기는 R 값이 들어갔죠. 온도가 들어가죠. 자, 여기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가 몰 분율이죠.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몰수는 3 플러스 1이니까 전체 몰수는 4몰이 되고 수소 같은 경우는 3몰이기 때문에 이게 몰 분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몰 분율이고 이거는 뭐의 몰 분율입니까? 전체 4몰 중에서 질소가 가지고 있는 1몰.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식을 쭉 유도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5.6kJ이 나옵니다. 자,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것은 항상 자발적 반응이고 다른 말로 하면 3몰과 1몰의 가스가 각각의 방에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두 개의 물질이 혼합되어 각각 분리되어 있다가 칸막이를 제거하면 그 물질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서로 혼합을 하면서 서로 뒤섞인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또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동일한 온도와 압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도는 동일한데 압력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는 게 이 문제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죠. 자, 한 용기를 동일한 두 칸으로 분리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조건일 때, 그러니까 즉 25도씨 3몰, 25도씨 1몰일 때 델타 믹스 G 값과 이때의 반응의 자발성은 A와 다른 점은 예제 B에서는 나눠진 두 칸의 압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스의 몰수에 따라서 압력이 다르고 또 혼합되면 또 압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혼합 전과 혼합 후의 압력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우리가 앞서 했던 그 혼합 델타 G를 유도한 그 방법 그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이 있었죠. 저 왼쪽 방에는 수소가 있었고 오른쪽 방에는 질소가 있죠. 자, 수소는 우리가 3몰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질소는 1몰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 안에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벽면을 더 자주, 더 많이 두드리기 때문에 압력은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1몰 존재할 때 압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압력이 우리가 어떤 P라고 하면 그러면 수소 압력은 3몰이니까 분자 수가 3배니까 P는 3P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P를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소가 P이면 수소는 3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혼합전이죠. 혼합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혼합 후는 어떻게 됩니까? 혼합 후는 두 개의 칸막이가 하나로 합해졌죠. 전체로 합해지고 처음에는 칸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 칸이 합쳐져서 전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의 부피가 처음에는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의 부피가 동일했는데 이제 혼합 후에는 칸막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의 부피는 2배로 증가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왼쪽 방에 3P가 있고 여기가 P가 각각 존재하다가 두 개가 합쳐지면 몰수가 4몰로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은 4P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최적이 2배로 늘어났죠. 그렇죠? 원래 있던 방에서 4P로 4몰이 되었으면 압력이 4P가 되지만 전체 부피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의 압력은 그 반으로 나눠진 면적당 반으로 나눠진 전체의 압력은 2P가 되겠죠. 요거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최초에는 각각 3P, 1P였다가 이제 혼합되어서 뒤섞이게 되면 방 최적이 2배로 커지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2P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이 혼합되고 나서 전체의 압력은 이제 2P로 이제 통일이 되었고 이때 혼합된 상태에서는 질소의 부분 압력과 그리고 수소의 부분 압력이 각각 존재를 하겠죠. 왜?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의 부분압과 그리고 수소의 부분압을 합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죠. 이 전체 압력이 현재 값이 뭐다? 2P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토탈 P는 질소의 부분압 그리고 수소의 부분압의 합이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2P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정을 한 P 값에 의해서 나온 전체 압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PN2랑 그리고 pH2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대입을 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요 PA 여기서는 A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수소입니다. pH2가 여기서 표현은 PA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H2 같은 경우는 부분압은 전체의 압력은 2P로 우리가 결정을 했죠. 자, 2P에서 A의 몰 분율, 즉 수소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가 4몰이죠. 거기서 요 A, 즉 수소의 몰수는 3몰이기 때문에 수소의 몰 분율은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pH2의 부분압은 2분의 3P로 되겠죠. 그리고 질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소는 PN2는 부분압은 마찬가지로 전체 합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2P를 해주게 되면 요거는 2분의 1P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합 후의 수소와 그리고 질소의 부분압은 2분의 3P 그리고 2분의 1P로 각각 변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압력은 2P로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압력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유도했던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원래 델타 믹스 G, 혼합된 델타 G를 계산하는 방법, 그 원리 그대로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델타는 F에서 I를 빼는 거죠. 즉 혼합 후의 G에서 혼합 전의 G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합 후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서로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그리고 B 두 개를 화학 포텐셜 F, 그러니까 몰수가 있고, 그리고 전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지금 각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GI랑 GF를 계산해내는 거죠. 자, GI는 혼합전이죠. 자, A는 우리가 수소기체라고 했고, B는 질소입니다.
최초의 혼합전은 수소는 3P로 우리가 정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질소는 P로 정의되어 있죠. 이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3몰에, 그리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요 화학 포텐셜 요 값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죠. 자, 요거는 질소에 대한 값.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처음에 나오게 되고, 이제 문제는 혼합후인데, 혼합후는 수소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합을 계산을 했죠. 분합을 계산하니까 2분의 3P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2분의 3P,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질소 같은 경우는 2분의 1P로 각각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쓰이는 공식은 동일한데 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 네 가지의 압력을 각각 우리가 지금 압력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 있죠. 다 다른 상태에서 이 식을 우리가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GF도 결국 나오게 되고, 따라서 델타 G의 변화량은 FSI를 식을 두 개로 그대로 빼면 우리가 P의 절대값은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값으로서 P, 3P로 나타냈고, 이런 부분합으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식을 쭉 정리하면 P는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P는 그러면 마이너스 6.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델타 G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델타 G를 쭉 계산하고 결국 값이 나오면 델타 G, 그러니까 즉 혼합 델타 G가 마이너스니까 자발적 반응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자발적 반응의 판단 근거가 뭡니까? 델타 G가 0보다 크지만 항상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일 때 그때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자발적 반응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일정 압력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는 것을 숙제로 내었죠. 자, 그 식 유도하는 것 플러스 이렇게 실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일정한 압력이 아닐 때, 이때 일정한 압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응 전후의 압력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원래 공식을 유도하는 그 방법대로 델타 믹스 G 또는 혼합 델타 G 값을 원리 원칙대로 다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혼합전과 혼합부의 부분합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산하는 대상이 뭡니까? 가스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압은 A라 가지고 있는 몰 분율이죠. 그리고 전체의 압력의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의 상황은 혼합전과 혼합부의 깁스의 전체 에너지를 각각 계산해서 델타 G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